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단독으로 오찬회동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MB 사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연결해서 이에 대한 두 정당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MB 사면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제 나오고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할 건 기정사실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면 요청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얼마 전에 박근혜 씨를 사면할 때 MB 사면 관련된 것도 검토가 됐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예. 근데 검토 결과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또는 국민 법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예. 판단을 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당선인이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기도 사실 좀 쉽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당선인이 요청할 경우에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게 2달이 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것이 맞고 또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당선인이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시기적 시간적으로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하고 그 새로운 정부의 어떤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다면 서로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이 무산됐다라는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지금 일정까지 다 잡았는데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현상인데 혹시 네. 뭔가 좀 그 사전 논의 단계에서 이게 뭔가 좀 잘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무튼 지금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언젠가는 두 분은 만나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기는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여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정 그렇게 MB 사면을 시켜주고 싶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서 본인이 직접 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과 얼마 전에 한번 검토해서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던 사안에 대해서 비록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판단을 현 정부에서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선인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취임까지. 취임한 후에 결단 및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이 문제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박근혜 씨의 사면과 이명박 씨의 사면은 좀 경우가 다르다라고 청와대가 밝혔다라고 했더니 권성동 의원은 한마디로 다르지 않다고 이제 단언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 이미 그 얘기가 나왔었죠. 박근혜 씨 사면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었고. 네. 그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박근혜 씨하고 이명박 MB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예.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법감정과 또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었죠.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거를 지금 와서 판단을 바꾸는 것보다는 당선인이 얼마 안 있으면 취임을 하니까 취임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의원님 개인 견해를 넘어서 이제 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기류나 뭔가 입장은 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다른 의원하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 나눠본 적은 없고요. 예. 다만 당원분들의 경우에는 저한테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기류가 그렇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지금 수감돼 있는데, 그러니까 동시 사면 이야기도 나온 바가 있거든요. 어제 권성동 의원도 아마 한다면 그렇게 할 거다라고 100%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전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완전히 권성동 의원의
가정,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MB 사면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넘어서서 뭐 김경수 지사와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사면 브리핑을 했는데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밝혔다라는 건데요. 네. 뭐 실무 협의라고 하는 게 일정 협의는 아니었을 거고 의제 협의였을 건데 당연히. 그러면 양쪽 간에 좀 뭔가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그게 사면이었을까 싶은 생각, 뭐 궁금증이고 이거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어제 권성동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을 향해서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전형적인 말 바꾸기죠.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었는데 네.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 뭐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심인데요.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내놨던 검찰 개혁 안이라든지 민정수석실 폐지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직접적 검찰 통제 및 관할을 노린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관철이 되려면 김호수 총장이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권 재강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총장이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김호수 총장 갖고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요.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본인과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총장이나 주요 보직에 앉히고 주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대통령과 검찰총장 또는 주요 보직자 간의 사이에 있는 단계를 다 해체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어떤 거치는 과정이라든지 거르는 과정 없이 직접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특히 관여하는 사람도 얻게 되고 증거도 얻게 돼서 대통령이 뭐 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걸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김호수 총장은 불편하겠죠. 검찰총장도 총장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또 한심 언론도 또 이제 그런 뭐 전망 기사를 내놓았던데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기용하는 어떤 가능성 이걸 또 이제 점치는 보도를 내놨던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내비친 바가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총장 시절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조차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모 검사장과 윤석열 당선인의 관계가 특별관계다라고 인정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앉힌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사건들 많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또는 본인의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는 것이 돼서 그 수사의 어떤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계속 보여주어 왔던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고 오히려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잠깐만 법원이 그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 특별관계라고 그렇게 규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과문해가지고 판결문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보인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한모 검사장과의 관계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죠. 밀접한 관계다. 이거 지금 그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그러니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이제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 두 가지 모두 이게 지금 법률 개정 사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권 부여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법률을 좀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수사지휘권 폐지도 이것도 법률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지휘권 폐지도 법률 개정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어차피 이 그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건 절대로 못 받는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도 네. 그러니까 검찰에게 중요한 거는 독립성도 있지만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독립성도 사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수단인 거죠, 그죠? 네네.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은 그런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서 쓰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 시절에 네. 했던 수사지휘권의 내용을 보면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데서 손 떼라였거든요. 네. 그 손을 떼니까 갑자기 5명이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다가 예. 물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수사를 안 받고 있지만 그리고 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도 손을 떼라라고 했는데 손 떼니까 이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봐왔잖아요. 검찰이 검찰 식구 또는 검찰 관계자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 굉장히 칼이 무뎌지고 봐주기 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죠. 그게.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럼 국민의힘으로 넘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반기 원구성이 이제 조만간 들어갈 텐데. 하반기 원구성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그 당시 합의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야당에게 넘기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인지. 야당으로 만약에 표기돼 있다면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넘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현재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조홍천 의원은 검찰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다시 손보려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6대 범죄로 한정한다는 부분은 시행령이 아니라 이제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시행령에는 사실상 6대 범죄를 넘어선 범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행령을 바꾸게 되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행사하는 영향력이라든지, 수사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는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